오케이. 안녕하세요. 천천히 발표는 천천히. 한 시부터 40분까지 하시는 아니죠. 40분. 20분. 하긴 다시 한번 25분까지 네. 몇분 세션이시죠? 저 20분 발표하고 5분간 질답이요. 네, 물론 발표 시간 20분, 25분까지 써도 된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면 20분. 네, 가능해요. 20분에 맞췄습니다. 천천히 말하면 20분이요. 아, 돌겠네. 이게 천천히 말할 수 있으려나.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실 거예요. 네. 이 마이크가 잘 되는지가 모르니까 좀 아쉽네요. 약간 벗어나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네. 많이 안 오시는구나. 하긴 더 재밌는 주제가 많아가지고 슬프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한님께서 내 코드는 어떻게 동작할까? 알고리즘 시각화 라이브러리 아이파이 트레이서 개발기를 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이쪽 마이크를 써야겠네요. 네. 네. 발표. 네, 그냥 이거 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이파이 트레이서 내 코드는 어떻게 동작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한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울산에 있는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란 학교를 다니고 있고 현재는 휴학을 하고 피플펀드라는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을 위한 병특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서비스들도 만들었고 다음과 같은 언어들을 좋아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파이썬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흔히 파이썬과 같은 인터프리터 언어의 실행 모델을 설명할 때 REPL 루프라고 설명합니다. 네, 코드를 읽고 그 코드를 실행하고 그 코드의 출력 결과물을 보여주고 이것을 반복한다는 의미죠. 저는 오늘 여기서 프린트, 출력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래머에게 있어서 이 프린트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들이 보통 어떤 코드를 실행하면 그 결과는 콘솔, 로그, 인풋, 아웃풋 등으로 주로 텍스트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파이콘 주제대로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웠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웠을 때 저는 다음과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 코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내가 실행하고 있는 이 코드에서 이 배열의 값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곳곳에 로그를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i의 값은 3이고 이거의 값은 3이니까 정렬이 됐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에 어느새 프린트가 아주 많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프린트로 나오는 건 여전히 까만 건 배경이고 하얀 건 글씨라 뭐가 변했지? 이런 걸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내 코드를 바로 순서도로 바꿀 수는 없을까? 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순서도로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혹시 C샵 개발자분 계십니까? 네, 계시는군요. 저는 중학교 때 XAML이라고 아시나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 수 드래그 앤 드랍 뭐 이런 식으로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야, 드래그 앤 드랍으로 GUI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이거 할 수 있을 텐데 네, 트리도 못 만들었습니다. 대학교 때 저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웠고 그때 파이썬을 배우고 와, 이렇게 재밌는 언어가 있어? 했는데 파이큐티라는 시각화를 도와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재밌는 파이썬으로 GUI를 만들 수 있다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트리만 만들었습니다. 실시간 코드 시각화는 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실시간 코드라는 것도 문제였지만 시각화 자체도 문제였거든요. 시각화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네,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썸하죠? 네, CSS입니다. 브라우저마다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최신 사양은 도대체 내 브라우저에 언제쯤 돌아갈까요? 내 생각대로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진 게 맞을까요? 그리고 웹 개발자라면 어느 정도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세로 중앙 정렬. 이거 웹에서 구현하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물론 플렉스를 쓰면 되지만 우리에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제약 조건이 있지만 화려하고 복잡한 시각화는 CSS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CSS 단독으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죠. CSS는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네, CSS는 HTML을 어떻게 바꿀 건지를 보여주고 저처럼 실시간으로 변하는 걸 보여주려면 자바스크립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코드 실행 과정을 외부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내 코드 실행을 외부로 보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각화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를 보여줘야 될까요? 앞서 말했듯 저는 순서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순서도는 논리를 한눈으로 확인하는 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코드에서 바로 순서도를 만들려면요? 그건 쉬운 일일까요? 네, 결국 저는 뭐를 보여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쯤 아주 유명한 라이브러리가 나왔는데요.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프로젝트였죠. 네, 박진선님의 알고리즘 비주얼라이저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실행 결과를 바로 HTML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가 웹이라는 환경에 돌아갔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set이나 get 같은 미리 정의된 함수를 실행하면 해당 인덱스가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이걸 파이썬으로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리누스 토발즈가 한 말입니다. 나쁜 프로그래머는 코드에 대해 걱정하고 좋은 프로그래머는 데이터 구조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걱정한다. 결국 프로그램에서 주목할 것은 데이터의 흐름과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로직에 집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코드를 순서대로 바꿀 수 있을까가 그 결과물이었고요. 그런데 데이터를 생각해보니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로직은 대부분 값을 만들고 수정합니다. 즉, 데이터의 변화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의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이벤트를 걸어서 시각화를 해준다면요? 그게 바로 코드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제가 파이썬을 선택했을까요? 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파이썬으로 배우는 실전 알고리즘에 이제 파이썬을 선택한 이유는 의사 코드와 가장 유사하다. 간결한 문법을 지원하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알고리즘 비주얼라이저는 set이나 get 같은 함수를 썼는데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한 사람에게 이런 함수를 쓰는 것보단 기존에 배웠던 문법인 연산자 오버로딩을 쓸 수 있는 파이썬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파이썬을 배운 사람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게, 이것은 즉 리스트에 있는 연산자 및 메소드를 최대한 그대로 쓰게, 코드에 큰 변경 없이도 시각화를 할 수 있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이썬의 실행 결과를 외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이파이 트레이서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아이파이 트레이서는 알고리즘 비주얼라이저 for 아이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이란 주제고요. 다음과 같이 실행이 만들어졌는데요. 진도를 나가기 전엔 항상 광고를 보고 오시죠. 네, 이 환경이 바로 주피터 노트북 환경입니다. 보시면 이제 마크다운도 쓸 수 있고 파이썬 코드도 실행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한 코드를 최대한 비슷하게 하자. 뒷부분 혹시 코드 잘 보이시나요? 좀 더 키워야 할까요? 네, 이 코드가 실제 아이파이 트레이서를 사용하는 코드인데요. 이 두 줄만 빼고는 기존의 코드와 유사합니다. 물론 이거에 파이서닉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 정렬과 같은 곳에서는 인덱스를 필수로 써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유일한 변화점은 프린트 대신에 디스플레이란 함수를 사용하고 그 전에 내가 어떤 걸 볼지를 정하면 기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요. 네, 다음과 같이 정렬이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보다 차트가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차트 형식도 도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시각화되는 게 보이시죠? 물론 시각화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파이썬이 느리다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서 이제 딜레이를 걸어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애니메이션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딜레이 정도 이런 헬퍼 함수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게 아이파이 트레이서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파이 트레이서의 내부의 동작 원리를 좀 더 설명드리자면요. 여기 평범한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짜시는 코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보여줄 때 파이썬 내부에서는 getItem, setItem이라는 매직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이 부분을 아이파이 트레이서는 이 getItem, setItem과 같은 연산자 오버로딩 곳에 이제 시각화 코드가 들어가 있어 해당 모습을 시각화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파이 트레이서는 데이터의 변화가 감지되면 보여주자는 말은 getItem과 setItem 이벤트가 발생하면 시각화를 해주는 거고 그곳에 시각화 코드가 들어있는 리스트 같은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은 아까 보셨듯이 주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요. 시각화를 위해선 두 환경이 섞여야 합니다. 제가 이미 환경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 두 환경을 섞을 수 있는 플랫폼은 주피터라는 플랫폼입니다. 주피터는 지금은 이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언어를 지원하고 이제 아웃풋도 예전부터 여러 개를 지원했는데요. 예전에 아이파이썬이란 이름일 때는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알고리즘 아이파이 트레이서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네, 주피터는 이제 터미널을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위처럼 이제 코드가 입력되는 곳을 인풋 셀, 코드가 실행 결과가 보여주는 곳을 아웃풋 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웃풋 셀에는 REPR이라는 연산자, 그리고 스트링, 프린트 같은 연산 결과를 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파이썬에서 예전부터 지원한 기능을 이용하면 HTML, 자바스크립트, 마크다운 등들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주피터의 동작 원리는 되게 복잡한데요. 이제 되게 다양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웹과 파이썬에 서로 다른 데이터를 동기화해 줍니다. 이걸 좀 더 간략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아이파이 위젯이라는 곳에서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제 이 커널 부분은 운영체제의 커널이 아니라 이제 아이파이썬 커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환경과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웹 환경을 띄우고요. 그 두 곳은 ZMQ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동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눈에 보는 곳은 이제 웹소켓이라는 실시간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이파이 트레이서를 만들었을 땐 아이파이썬의 기능만을 이용했습니다. 디스플레이하고 HTML을 보여주면 이 이벤트가 발생할 때 다음과 같이 실행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처음 만들었을 때는 리스트를 전체를 보여줬는데 오늘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포문을 돌 때마다 HTML이 자꾸만 생성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변한 데이터만 캡처해서 그 부분만 시각화를 해주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쭉 이어나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토콜을 다 활용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아이파이 위젯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아이파이 위젯은 이제 데이터 동기화뿐만 아니라 시각화를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와 CSS 파일도 서버에 올라가 있어야 되죠. 그 부분도 도와주고 이제 변한 데이터 부분도 보내줍니다. 아이파이 위젯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 파이썬과 웹을 이제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동기화를 해주는데요. 웹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걸 파이썬에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라이브러리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각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만드시고 싶으시면 둘 다 작업하셔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신데 그래도 작업하셔야 합니다. 우선 파이썬 사이드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주피터는 이제 RDPR 같은 이런 함수들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함수를 실행해서 뭔가를 보여줍니다. 이 디스플레이 함수는 어떤 객체 안에 언더바 IPython 디스플레이라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부분이 있으면 RDPR이나 이런 것의 우선순위보다 먼저 IPython 디스플레이 부분을 출력해 줍니다. 이 중에서 IPy 위젯은 해당 부분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IPy 위젯은 이제 양방향을 동기화해주는 라이브러리에서 벗어나 실제로 샘플이 되게 여러 개 있습니다. 클래스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이 뭔가를 직접 만드시고 싶으시면 이 돔 위젯이라는 그 클래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만의 위젯을 만들려면 돔 위젯을 상속해야 되고 여기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보여줄 이름과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들의 모임, 뷰 모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부분에 동기화가 되죠. 자, 그런데 동기화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파이썬 오브젝트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직접 사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언어 모두 읽고 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두 언어 모두 읽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제이슨만한 게 없겠죠. 그래서 주피터는 제이슨을 사용해서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해 줍니다. 즉 데이터를 동기화해 주려면 해당 데이터는 제이슨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동기화를 해주기 위해서 트레이트렛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요. 이 트레이트렛은 IPython에서 만들어졌지만 IPython만을 위한 라이브러리는 아닙니다. 파이썬 전반적인 라이브러리인데 파이썬을 위해서 타입 체킹을 해주고 어떤 값이 변화가 있거나 그 객체 안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변했거나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거기에 콜백 함수, 그러니까 이 이벤트가 끝나면 이 동작을 실행해라 라는 걸 등록이 가능합니다. 돔 위젯에서는 이제 태그라는 콜백 함수를 사용해서 동기화해 주는데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 카운트 인트가 대표적인 트레이트렛 그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 변수거든요. 여기서 태그 사인 true를 해주면 인트 값이 바뀔 때 그 값을 동기화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타입 체킹 라이브러리라는 걸 주의해 주세요. 제가 IPy 트레이서를 만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보셨다시피 IPy 트레이서는 어떤 인덱스가 변했는지도 보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을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어떤 인덱스가 바뀌었는지를 이런 트레이트렛 변수로 담았는데 그 슬라이싱을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슬라이싱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을 하시잖아요. 빈 값을 둘 때가 있는데 파이썬 내부에서는 슬라이싱을 처리하는 매직 메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적절한 값으로 바뀌어서 get 아이템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넌이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인트를 쓰고 있던 인덱스가 깨져서 슬라이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직 저도 해결을 제대로 못했는데 파이썬이 그 부분을 전 적절히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근데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파이썬 데이터가 변할 때 가끔은 동기화가 안 됐습니다. 좀 더 파보니까 임뮤터블한 변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임뮤터블은 바뀔 수 없는 변수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넘버나 뭐 스트링, 튜플 같은 값들을 말하고요. 얘네들은 바뀌면 잘만 체크하던데 뮤터블한 경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스트 같은 게 바뀌었을 때는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ID 값이 바뀌었을 때를 체크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리스트로 감싸줬더니 잘 동기화 됐습니다. 그래서 전 데이터가 변할 때마다 다시 한 번씩 재생성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Py 트레이서의 완성된 코드는 이렇게 같은데요. 저는 트레이서 뷰랑 트레이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눌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제가 나눈 이유는 트레이서는 리스트 같은 오브젝트잖아요. 그래서 모델인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캐치해야 되니까 컨트롤러기도 하고요. 어떤 걸 보여줘야 될지 정의를 해야 되니까 뷰이기도 해서 역할을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et 아이템이 일어나면 이쪽에 데이터가 전달되고 이쪽은 다시 그 IPy 위젯에 의해서 프론트엔드로 전달이 돼서 데이터 변화가 직접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마찬가지로 모델이 정의되어 있고 뷰가 정의되어 있어서
이 렌더라는 함수에서 데이터가 변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것을 호출해서 변경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백본 JS 기반입니다. 백본 JS는 여기 2013년도에 아주 어썸했던 라이브러리고요. 네, 웹팩으로 이제 번들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또 AMD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여줄 부분은 렌더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같이 HTML 변경하시려면 클래스 내부에 disel이라는 변수가 어떤 엘리먼트를 보여줄지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캔버스를 만드시던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코드 조각을 HTML 코드를 삽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싶은지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 언제 설정할까요? 네, 아이파이 위젯에서는 이제 쿠키 커터라는 템플릿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존재를 늦게 알아가지고 유명한 라이브러리들 구조를 복사했는데 결국 이 구조에 수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개발을 시작하실 거면 쿠키 커터를 받고 이름만 바꿔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버깅과 테스트 문제가 있습니다. 주피터의 장점은 둘 다 웹에서 실행되니까 디버깅 할 때 이제 익셉션 결과도 웹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고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도구를 써서 자바스크립트 문제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캡처가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정말 까다로운 문제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즈니스 로직과 뷰 로직을 분리해서 현재 비즈니스 로직만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자바스크립트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은 이 디스플레이 함수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뭔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 비주얼라이저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와 달리 특별한 set 데이터, get 데이터 이런 함수가 아니라 setter랑 getter를 수정해서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던 코드와 큰 차이 없이도 시각화가 가능했습니다. 케오님이 알고리즘을 전체 모아둔 레포지토리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 레포지토리에서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들을 제가 아이파이 트레이서 코드로 변환을 해봤는데 제가 예상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도 시각화가 잘 돼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프린트 함수를 디스플레이 함수로 바꾸자. 이게 목표였었고요. 이걸 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이썬도 시각화도 놓칠 수 없다면 주피터 환경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데이터 교환과 그에 따른 시각화를 하시고 싶으시면 아이파이 위젯을 사용하세요. 다만 동기화할 때 쓰이는 트레이트렛 라이브러리가 이제 여러 문제점 혹은 타입 체킹 라이브러리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파이썬 개발을 매우 좋아하고 지금도 파이썬 개발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시각화에서 가장 많은 라이브러리가 쏟아지고 있는 생태계는 자바스크립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는 이제 생태계에 비해 파이썬 생태계는 훨씬 더 데이터 처리 및 가공에 유리한데요. 이런 자바스크립트의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주피터를 이용해서 파이썬 생태계에서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회사를 구하듯 회사에서도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을 좋아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CTO님의 소정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해주신 이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Q&A를 진행을 하는데 하실 거죠? 네네네. Q&A 발표하신 분한테 선물로 주시거든요. 한 명한테만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제일 먼저? 아니면 제가 원하는 사람한테요? 질문 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여기 앞에 준비된 마이크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해주세요. 여기 선물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알고리즘. 슬프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원하고 아이들한테 알고리즘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거에는 파이썬으로 보통 하셨는데 네. C 언어로는 어떻게 좀 더 제가 더 서치를 해볼 수 있는 서치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C 언어를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일단 이해했습니다. 우선 주피터 환경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C 언어를 지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피터를 활용하시는 방안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서드파티 인터프리터가 있긴 한데 일단 유용성은 검증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C 언어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일단 가장 제 구상을 좀 설명드리자면 C 언어도 연산자 오버로딩이 있으니까 get 아이템이나 set 아이템이 일어날 때 JSON 파일을 뱉고 그 JSON 파일을 어떤 식으로든 캡처를 해서 이제 웹서버에 보여준다면 시각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가 파이썬을 선택한 건 전 주피터로 그 코딩 이제 파이썬을 처음 배웠다시피 했고 파이썬은 이미 주피터라는 이런 환경이 일련의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파이썬을 선택했는데 이제 원리 자체는 연산자 오버로딩을 통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니까 해당 부분을 웹 서비스에서 구현할 수 있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좀 구체적인 내용은 혹시 더 있으시면 이제 끝나고 물어봐 주시면 좀 같이 구상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질문하셨으니까 책 받아가세요. 네네. 제가 25분까지 발표라서 이제 질문 한두 개 정도는 더 드릴 수 있는데. 질문해도 네네. 저도 주피터를 원래 쓰고 있긴 한데 네네. 지금은 좀 더 대규모 개발된 분원이나 테스트를 쓰게 파이썬이 아니죠. 네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라이브러리 툴이 네. 터미널 환경이나 아니면 파이썬, 텔리제이 같은 그런 ID에서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선 주피터라는 것 자체를 이제 인텔리제이 계열의 IDE에서 사용하는 건 저도 확인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플러그인이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실행한 결과를 이제 바로바로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퍼스트 파티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파이썬이나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솔 환경도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실행 결과를 저는 Qt를 써서 볼 때는 그냥 터미널에서도 본 적은 있는데 웹의 실행 결과만 띄워보는 거는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어서 답변을 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또 부자예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네. 시각화를 한다는 거는 본인이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했을 때 네. 본인이 생각한 대로 잘 돌아가는가 네. 이런 것들 이런 교육적인 게 있어요. 네네. 그럼 만약에 제가 작성을 해서 이걸 실제로 프로덕션 코드에 쓴다면 이 코드를요? 네 그렇죠. 네. 프로덕션 한다면 사실은 아까 제가 코드를 봤을 때 그 트레이서에서 데이터를 원래 뭐 어레이로 갖고 온다는 걸 네네. 다 데이터나 이런 식으로 네네. 어떤 부가적인 작업을 해줘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만약에 프로덕션 코드로 바로 그냥 예를 들어서 트레이서 부분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시는지. 우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저는 교육용의 목적을 두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부터 생각했던 거였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시각화를 좀 더 방점을 둬서 이거를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쓸 때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코드를 바로 프로덕션으로 사용하는 건 일단 안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만약에 해당 부분에 시각화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 하시면 아무래도 직접 만드시는 것만큼 더 좋은 효율을 보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시각화를 프로덕션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 알고리즘 자체가 프로덕션 코드로 들어가서 했을 때 아, 네. 코드를 변환을 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네네네. 그런 거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방법. 아, 네네네. 뭔지 이해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거를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당, 네네. 시간이 다 돼요. 아, 네, 그럼 Q&A 좀 네네. 질문하시면 되겠네요. 아, 네. 그 답변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오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더 질문사항이나 부족한 답변은 저희가 Q&A로는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03호A로 가시면은 발표자님께 더 많은 질문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이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